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슴에 보시면 브랜드 아래 이제 페리스라고 써여 있죠. 다녀온 티를 내는 겁니다. 조금씩. 그렇습니다.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 샀어 나. 아무것도 안 샀어요. 이거 하나 샀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티셔츠 갖고 간 게 빨래도 못했어요. 그래서 티셔츠 하나 샀습니다. 저탄소여서 이제 에어컨도 없고 뭐 선풍기도 없고. 맞습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그 대회 초반에 황선우 선수가 이제 버스를 탔는데 기절한 선수 나왔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 버스를 한번 탔어요. 새로운 버스야. 다 막혀 있는. 오래된 버스가 아니라 새 버스예요. 전기차인데 정말로 에어컨 안 나오고 창문이 닫혀 있어요. 잠깐 내가 한 10분 갔나? 잠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욕을 하는 거야. 영어로 막 욕을 하고 막 진짜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물론 뭐 저탄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왜 하필 내가 갔을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대회, 아주 큰 대회 같지만 좀 덥더라도 K리그가 낫다는 생각 많이 했죠. 그럼요. 근데 한국 딱 들어와서 거기서 막 계속 걸어다니고 더워가지고 한국 빨리 가자는데 더 더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기 지금 동남아야 이제. 나는 진짜 여름 한정으로는 진짜 K리그 선수들 진짜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진짜. 진짜. 아무튼 제가 돌아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좀 컨텐츠가 뜨문뜨문 나왔어요. 정규 방송은 그죠?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K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 그리고 이 핫한 팀을 이끌고 있는 바로 이 감독님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섭외를 했습니다. 창 기자가 올림픽 간 기간 동안 아마 내내 무패였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패팀 수원 삼성의 변성환 감독 저희가 전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변성환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쉬는 날이신데 뭐 하고 계셨는지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랜드 영상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번째 돌려보고 계신 거예요? 뭐 어제부터 봤으니까 지금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경기도 좀 보고 있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루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죠? 매번 뭐 휴식이어도 뭐 완전한 휴식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 중이어가지고요. 아직까지 쉴 수 있는 좀 여유도 없고 또 초보 감독이라서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감독님은 상대 영상을 더 많이 보세요? 아니면 우리 편 영상을 더 많이 보세요? 상대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우리 영상을 그만큼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준비했던 저희 플레잉 스타일이나 또 저희가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준비한 게임 플랜에 맞게 어느 정도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우리 경기를 좀 더 많이 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분석관이라고 따로 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영상 분석을 맡기고 이제 감독님은 좀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시는 이유가 또 있으세요? 분석팀한테는 따로 또 제가 주어진 역할에 맞게 좀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분석팀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저한테 제공을 하고 각자 생각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완벽하게 우리 팀이랑 상대팀을 분석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분석팀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축구는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분석팀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분석팀보다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볼만찬 기자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봤습니다. 진짜요? 네네. 보통은 뭐 리뷰 프리뷰를 많이 보셨는지 아니면 뭐 다양한 컨텐츠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축구에 관련된 소식들이 워낙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또 유튜브고 그래서 재미있게 좀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 이적 시장에도 수원 얘기를 저희가 적지 않게 좀 전해드렸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신가요? 뭐 그것도 저희 매니저가 또 보내줘서 워낙 뭐 정보력이 워낙 빠르시고 또 정확하고 해서 되게 좀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를 이제 암암리에 이적을 추진을 하다가 근데 먼저 저희 같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나 기자들이 먼저 터뜨리면 감독님 입장에서는 요놈들이 어떻게 알았지 싶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렇게 발빠르게 정보력이 전달이 된다고?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런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되게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지금 어쨌든 11경기 무패입니다. 네네. 지금 어쨌든 수원이 초반에 좀 부진을 씻고 이제 감독님 들어오고 나서 이제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팀 분위기 일단 좀 팬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저희 팀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감독으로서 가장 감사한 건 새로운 감독이 왔고 또 그동안 수원은 워낙 또 많은 감독들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마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아마 선수들 그리고 지원 스태프들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제가 왔을 때 빠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제 축구의 철학과 문화를 좀 입힐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했을 때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이 좀 잘 따라와줘서 너무나 좀 감사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임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이 안 지는 흐름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은 하셨어요? 경기를 지고 이기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솔직한 답변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팀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했고요. 두 번째는 빨리 선수들을 파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어떻게 믹스업 시킬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어떻게 선수들한테 빠르게 좀 이해를 시킬까 고민을 지금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좀 경기 결과가 지지 않고 이렇게 좀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들어가셔서 느꼈던 수원의 문화는 어땠고 감독님이 바꾸고 싶은 문화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먼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 적극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하나의 팀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개의 그룹이 좀 나눠져 있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이 좀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요즘 시대는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저희 선수 구성을 보면 다 MZ세대잖아요. 뭐 몇몇 고참들 빼고는요. 네. 그러면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런 축구 능력들을 운동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클럽하우스에서도 표현할 방법도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MZ세대답지 않게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 기본적으로 인사하는 걸 제일 많이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건 우리 클럽하우스 내에는 모두 다 아주 반갑게 성의 있게 인사를 한다는 거. 그런 문화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클럽하우스에서 만나면 뭐 서로 격려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하이파이, 스킨십 정말 많이 하고요. 제가 일단 선수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일일이 한 명씩. 네. 그다음 안부도 물어보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하시는 분들 또 식당 이모님들 모든 저희 클럽하우스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반갑게 인사하려고 지금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팀을 되게 밝게 만들었어요. 중요하죠.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졌고. 아니 그 말씀하셨으니까 전임 감독 시절 그리고 그 시즌 초만 해도 선수들이 굉장한 좀 부담감 그리고 지면 어쩌지라는 게 플레이에서 좀 느껴졌거든요. 네네. 감독님께서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지금은 많이 좀 없어졌나요? 그런 루징 멘탈리티 같은 게? 네, 뭐 지금 저희들이 일단 뭐 11경기 동안 패가 없는 건 상당히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본인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코칭 스텝도 많이 또 바꾸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좀 결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결과보다는 저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어서 선수 엔트리를 짤 때도 마찬가지고 훈련을 제가 구성을 하고 훈련을 할 때 전 100을 다 쏟아내라고 항상 좀 선수들한테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게 이 훈련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이 훈련의 목적은 뭐고 이 훈련을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갖고 훈련을 참여해야 된다는 걸 항상 미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미팅을 통해서 훈련장에 나왔을 때는 훨씬 더 이해 능력이 좀 더 빨라지면서 그럼 팀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고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실수에 대한 생각보다는 도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주려고 계속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워딩, 도전, 용기 이 워딩을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뭐 김지호 선수나 뭐 마일랏이나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그냥 원래 있었던 선수처럼 그렇지. 그렇게 적응을 잘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선수에 대한 좀 파악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선수가 적응하는데 좀 더 빨리
우리 선수 구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도 많이 나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지호를 지켜봤고 제가 직접 가르쳤던 친구고요.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조건으로 제가 선뜻 손을 내밀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달려온 친구고 그다음에 마일랏을 뽑을 때도 저희 전략기획팀과 또 제가 그 친구에 대한 비디오를 너무나 많이 봤고 제가 하고 싶은 축구에는 충분히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융화시킬 수 있겠다 판단이 들었고요. 또 서준이 같은 경우에도 연령별 대표를 했고 어렸을 때 제가 협회에 있을 때 골든에이지 때 또 터치도 했었고 선수들의 장단점을 좀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경기력으로 좀 이어지고. 네. 감독님 뵈면은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게 어쨌든 프로는 처음이시잖아요. 물론 연령별 대표도 하셨었고 뭐 코치도 하셨었지만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팬들 역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보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프로 감독이 되기 위해. 현실적인 저의 목표는 K리그 감독이 되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자로서 한 10년 동안 어떻게 제가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할 건지 좀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다양한 지도자 경험을 또 통해서 내가 나중에 K리그 감독이 되면 어떤 식으로 팀 매니지먼트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선수들과 소통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 머릿속에 좀 많이 좀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와 준비들을 연령별 대표팀에 저는 이미 좀 테스팅을 좀 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처음 제가 이제 프로팀 감독을 왔고 또 중간에 부임을 했을 때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리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시절에도 이렇게 계획적이셨어요? 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충동적이지는 않고요.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전임 지도자랑 K리그 감독은 조금 다르잖아요, 성격이. 네네. 그 전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선수들이 뽑혀서 오는 선수들로 이제 팀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게 경험이 많이 좀 좋게 작용을 했나요, 지금?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팀을 운영하다 보면 짧은 기간에 좋은 선수들을 소집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을 소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어려운 점은 그 좋은 선수들을 짧은 기간에 훈련을 통해서 대회를 나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또 반대로 프로팀은 오랫동안 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반대로 제가 원하는 완벽한 선수로 구성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제가 시즌 중간에 부임을 했을 때는 대표팀에서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그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단기간에 선수단을 파악하고 짧은 시간에 훈련을 준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 부분은 저는 협회에 있으면서 대표팀 경력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또 연령별 지도자들이 성공한 사례, K리그에 성공한 사례가 또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감독님은 이 부분을 좀 바꾸려고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나요? 저는 또 축구를 좀 생각을 할 때 좀 단면적인 부분만 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령별 맡았던 전임 지도자여서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지도자의 유형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하지 않았고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면 어디서 일을 하고 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K리그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또 제가 또 어떤 인터뷰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됐어요. 30대 감독도 필요하다. 그리고 70대 감독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좀 이 K리그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든 많든 떠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지 자기 축구 철학이 얼마만큼 확고한지 좀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40대 중반이신데 그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기회가 안 오지라는 시간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로팀 코치하고 협회 전임으로 들어가서 연령별 대표팀을 하면서 한 7년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아주 만족스러웠고 제가 또 부족한 부분들을 워낙 많이 협회에서 많이 채웠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축구 철학과 나의 색깔을 좀 만드는 데 좀 많이 저는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노력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빨리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짧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좀 지금은 좀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독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축구 철학, 스타일 정확하게 뭔가요?
변성환의 축구.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팀 문화 안에는 명확한 좀 키워드 4가지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 선수단 같이 공유했던 부분, 또 제가 갖고 있는 팀 철학이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플레잉 스타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선수단한테 이미 공유를 했고, 공유를 하면서 우리 감독은 어떤 축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현대 축구에 맞는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독이에요. 누구나 다들 빠른 축구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또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에 볼을 탈취해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싶고, 선수비 훅 카운터를 하는 그런 축구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가장 유명한 감독님들이 하시는 축구에 저는 그런 축구를 또 선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부적인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초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맛보기로 K리그에는 이정효 감독이 아무래도 지금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먼저 와서 형님께서 다양한 지금 뭐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자극을 많이 받으셨는지. 상당히 K리그에서 좋은 또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한 분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면서 준비가 아주 좀 잘 되어 있는 지도자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나도 한번 저분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의 축구가 K리그를 가서는 어떠한 축구를 보여주고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또 뭐 이정효 감독님과 한번 붙었을 때는 아주 재밌는 축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정효 감독이랑 같이 지략 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승격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내년에 승격을 해서 이정효 감독의 광주와 맞붙는다면 이정효 감독이 긴장을 해야 될까요? 서로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뭐 어느 팀을 만나든지 이거는 뭐 그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광주가 아니더라도, 이정효 감독님이 아니더라도, 뭐 저는 초보 감독이고, 또 어떠한 감독님을 상대를 하더라도 저보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정효 감독님뿐만 아니라 어느 팀을 만나도 매 경기 지금 긴장감을 갖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원 딱 제안 받았을 때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최근에 수원은 어쨌든 감독들의 무덤이었고, 그다음에 엄청난 팬덤,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분명히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예, 뭐 단장님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뭐 단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인터뷰에서 처음에 제의를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물어봤을 때 뭐 대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기사를. 처음에 제의를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한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분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서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든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부딪혀 볼 생각이었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여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곳에서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패가 곧 실패는 아니다. 그런 아주 좋은 생각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니, 수원 팬분들, 저희 기자석에서 수원 팬들 보면 와 정말 많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네. 근데 경기장에서 그 팬들 뒤에 놓고 이제 뭐 사진 찍을 때 이럴 때 느낌은 좀 어떠세요? 팬들이 많다는 느낌 말고는 또 어떤 걸 받으시는지? 하루하루,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있을 때도 제가 코칭 스태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요. 너무 큰 구단이고 너무 좋은 구단이라는 걸 직접 들어와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도 좋은 구단이었지만 막상 내가 감독이 돼서 이 팀을 맡고 직접 여기서 한번 해보니 정말 이 팀은 큰 구단이고 매력적인 구단이다. 그리고 또 항상 제가 뭐 미디어 인터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만 누릴 수 있는 전 특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고, 당연히 뭐 어느 구단을 가든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감독이 비난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지만 저는 마음껏 한번 펼쳐볼 생각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변성환 축구의 완성도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세요? 냉정하게 한 40% 정도. 40%요? 네네. 100% 되면 전승 우승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선수 구성으로 이루어진 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네, 그렇죠. 네, 이제 시즌 중간에 저희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스쿼드에서 제가 제 축구를 좀 이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선수도 또 파악을 해야 됐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축구에는 제가 원하는 선수 구성이 일단 첫 번째로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구성을 바꿀 수가 없었고 이적 시기에 조금 사실 뭐 정말 제가 더 네임밸류가 있고 더 좋은 선수를 원했지만 사실은 이건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 친구도 제가 찾아낸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려면 올 시즌이 끝나면은 내년에는 훨씬 더 자신 있게 저는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님 축구가 궁금해서 그런데 수비, 미드필드, 공격수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한 명씩만 좀 대주세요. 수비수는 선수요? 수비수 뭐 해외 다 포함입니다. 예. 수비수는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뭐 민재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다. 네, 일단 저는 미스가 있더라도 좀 도전적인 수비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미팅이나 훈련 때도 지금 제가 계속 코칭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기다리는 수비보다는 장면마다 도전하는 수비를 훨씬 더 원하기 때문에 네. 민재 같은 유형을 되게 좋아합니다. 센터백은. 네. 미드필더는요? 그다음 미드필드는 저는 박스 투 박스형을 좀 좋아하는데 거기서 좀 지능적인 친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투홀딩이라고 하면 하나는 아주 수비력이 좋고 볼을 잘 차는 이 로드리 같은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저는 사비 이런 작은 친구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되게 좀 좋아합니다. 공격수는요? 공격수는 저는 좀 타겟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네. 저는 연계성을 가진 침투 움직임을 잘하는 유형을 좋아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요즘 축구로 따지면 뭐가 있지? 뭐 많이 고민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저는 뭐 그런 선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네. 뭐 혼란 예를 들어서 혼란보다는 알바레스 스타일이 조금 더. 네, 저는 뭐 그런 유형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좀 타겟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뚝배기 흔히 말하는. 네네. 네. 아니 그래서 뚝배기 말 나왔으니까 이제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질문을 드리면 이 뮬리치 선수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네. 뮬리치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어떤 면에서 좀 아쉽고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좀 어떠신지. 분명하게 저는 생각하는 건 뮬리치가 우리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상대팀 감독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코칭을 하고 우리 팀에서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도 분명히 있긴 했어요. 최근 다시 좋아졌고요. 지금 보면. 네. 근데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해보고 내가 만약 상대팀을 뮬리치를 상대하는 감독이다. 그러면 부담스럽겠다 생각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m니까. 네. 예, 그게 속도 있고 피지컬 좋고 득점 가능하고 하지만 잠미스가 좀 있고 움직이는데 제한적인 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엄청나게 상대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전 유형이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전 심리적으로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부담을 많이 줄 건지에서 게임 플랜을 좀 많이 짜고 있고요. 윌리치한테 그런 움직임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위협을 줄 수 있는 상대 저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상대한테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뮬리치를 성남 시절부터 봤는데 이 머리로 올라와도 머리로 안 넣고 이제 가슴으로 받아서 발리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감독님 보시기에도 헤딩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라는 좀 생각은 없으셨어요? 훈련 때 보면? 헤딩은 확실히 머리카락이 없어서 좀 못하긴 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헤딩을 못한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헤딩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뮬리치가 잘하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뮬리치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게임 플랜을 지금 짜주고 있어요. 뭐 상당히 지금 훈련 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감독님 축구 얘기하실 때 아주 신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축구 외에는 뭐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축구를 저는 좀 많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분들은 잘 하지도 못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지도자가 하고 싶었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꾸역꾸역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행복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스트레스 풀 때 좀 하시는 거 이런 거는 없으세요? 해외 영상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축구. 네. 그냥 이 경기를 보는 관점은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지금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집중력 있게 뭔가 배우기 위해서 분석하면서 보는 때는 에너지가 많이 좀 소비가 돼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냥 뭐 맥주 한 캔 먹으면서 그냥 즐기면서 볼 때는 그게 좀 저한테 힐링인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하다, 그지? 네. 저희도 노트북 틀고 일단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축구가. 네네. 네, 근데 쇼파에 기대서 이제 뭐 아스날, 맨시티 보면 뭐 그렇게 재밌어요.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우 잘하네 쟤. 그래서 그렇게 힐링하는 것 같아요. 예. 어느 팀 경기 많이 보세요? 저는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냥 4대 리그는 다 보는 것 같아요. 경기를 좀 다양하게 보면서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순간순간 그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멍 때리고 보다가 좋은 장면이고 이거 내가 훈련에 구성에 좀 써야 되겠다. 바로 좀 스케치해서 좀 메모해놓은.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못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 뭐 노력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니시네. 노력파시네, 그죠? 전 되게 좀 노력한 것 같아요. 그냥 뭘 하나 얻을 때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요. 네. 선수들한테 훈련을 접근을 할 때도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선수들한테 미팅을 할 때도 항상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선수 엔트리 18명을 짤 때도 그 기준에 항상 들어갑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고, 네. 연봉 중요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매 순간 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게임 플랜 안에서 가장 적합하고 최선을 다한 친구한테 나는 기회를 준다. 항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셔서 인간 변성화는 어떻습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좀 진중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불렀던 기억이 꽤 있어요. 너 맨날 뭘 그렇게 많이 고민하냐고. 네. 아니 제가 이제 방송 찍으러 들어오면서 밖에 있는 선배가 네. 와 현장에서 변성화 감독 봤는데 너무 잘생겼더라.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조금은 느끼셔요? 아니면은 변성한 얼굴로 사는 건 좀 어떠신지?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하고요.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는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못생겼다 얘기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수축발이 죽이시잖아. 네. 그래서 뭐 그냥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함이 없어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연속 무패하면서 선두권과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어요. 많이 좁혀졌죠. 네네. 그 과거에 이제 부천전 마치고는 뭐 2위 목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는 조금 위가 보이십니까? 맨 위가? 뭐 아직까지 그 길을 얘기하기는 너무 좀 빠른 시기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정말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따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논할 수 있는 절대 팀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말로만 했던 부분들이 가시권 안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충분히 이제 같이 한번 선두권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8월 달은 아주 중요한 승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보다 다 위에 있는 팀들과 경쟁이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순위가 이른다고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 4경기를 좀 잘 잡으면 훨씬 더 자신감을 붙을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는 게 이제 저희 팀의 핵심적인 선수들이 부상을 지금 많이 경기를 참여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양형모 선수, 네. 그다음에 뭐 피터, 그다음에 마울링요, 그다음에 강현무 네. 이런 친구들이 그다음에 김현 뭐 이런 친구들이 9월 첫째 주에 다 돌아오거든요. 저보다. 그랬을 때는 이번 8월 달만 제가 원하는 승점대로 따라와 준다면 저는 어느 팀을 이제 9월 달부터 만나더라도 저는 사실은 우리 팀을 쉽게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때는 좀 더 자신감을 있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0월 6일 안양전은 이거는 거의 뭐 올해 K리그 1, 2 통틀어서 가장 빡센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맞죠, 감독님? 뭐 아마도 승점 그때는 뭐 6점짜리가 아니면 9점짜리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멋있는 매치업이 될 수 있게 그 전에 이미 좀 좋은 가정과 승점을 좀 잘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긴 시간 동안 통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 삼성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준 구단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잘하고 힘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수원 삼성 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진심이고요. 그래서 매 순간 그다음 매 경기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저희 선수단에 불어넣어주고 계시고 또 경기를 끝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환호로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부분은 너무나 감독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이 운동장에 찾아오셔서 저희가 마지막에 다 같이 웃을 수 있게 한번 더 큰 힘을 좀 저희 선수단에 좀 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매 순간 너무 감사하고 시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장기간 통화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더운데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